보니까 DC 커런트가 전부 다 합해서 25나노 암페어짜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까 제가 한 브랜치에 1마이크로 얘기했는데 TI는 전체다가 25나노 암페어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렇게 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파워율은 별로 LDO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거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LDO 구성되는 부분은 아까 그 에러를 컨트롤하는 그 센싱하는 출력 에러 그 전압을 센싱하는 게 R1, R2예요. 흐르는 커런트가 마이크로 단위니까 R1, R2는 보통 이 전압이 1V다 그러면 여기는 100km 단위예요. 100km 단위. 그죠? 100km 단위입니다. 100km 단위예요. 그리고 여기는 파워 트랜스터 있어요. NMOS 혹은 PMOS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NMOS, PMOS는 뒤에 뭐가 다른지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드레인과 소스 간의 이 저항을 컨트롤합니다. 뭐에 의해서요? 그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게이트 전압은 뭘로 컨트롤하냐면 이 센싱한 거하고 이 출력을 센싱한 거죠. 뭐냐면 이 레퍼런스가 BGR이에요. 밴드겔 레퍼런스는 레퍼런스하고 요 센싱한 걸 비교해요. 그 에러를 가지고 이 증폭하는 게 에러 앰플리파이어예요. 에러 앰프의 출력이 요 차이 정도에 따라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이 저항을 컨트롤하도록 게이트 전압을 컨트롤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전압이 타켓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면 이제 크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전압을 이제 키워야 되겠죠? 이 전압을 키워서 이 저항분의 이 저항과 요 출력 전체 저항의 저항 레이쇼 디바이더가 낮아질 수 있도록 이걸 키워야 되겠죠? 게이트 전압, PMOS 경우는 게이트 전압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는 플러스니까 여기 아마 PMOS 들어오면 높여질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여기에 낮아졌다. 그러면 이 저항을 이제 낮춰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천천히 스타트하기 위한 스타트업 서킷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스타트업 서킷이냐? 여러분 회로망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캐패시터는 순간적인 전압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했죠. 인덕터는요. 순간적인 전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러면 캐패시터는 fully discharge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차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쇼트입니다. 쇼트예요. 그런데 파워를 탁 켰습니다. 파워를 키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압은 제로예요. 이 사람은 제로예요. 왜? 여기가 그 디scharge 되어 있으니까 제로죠. 출력이 제로인데 그 센싱 해봐요. 디바이드 레이쇼를 해봐요. 제로죠. 그런데 여기 파워를 키면 BGR은 바로 전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전원이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죠. PMOS를 쓰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즉 게이트선에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요.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이 캐패시터, 쇼트되어 있는 캐패시터로 흘러 들어가요. 그런 전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너시 전류라고 해요. 쓰겠습니다. 이너시 커런트라고 그래요. 자, 이너시 커런트는 요게 서지라고도 불러요. 요게 많으면 전류가 와장창 많이 흘러가면 약한 부분이 데미지를 입게 돼요. 데미지 입게 심하면 이제 IC가 타버린다고요. 번아웃 돼버린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장비들 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비싼 장비들은 다 파워를 딱 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중간에 파워 딜레이가 있습니다. 파워 딜레이를 통해서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비싼 장비를 하죠. 오디오 센사이즈 똑같아요. 오디오 센사이즈가 있으면 앞에 파워 딜레이가 있습니다. 전원을 탁 키면 이 파워 딜레이가 전원을 스무스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IC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런 걸 소프트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IC가 이너시 커런트가 많아지면 어딘가 타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까 레귤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이 레귤레이션은 요 에러 앰플리파이어, 그다음에 요 파워 앰플리파이어 게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디바일레이션 게인 있죠. 얘 게인과 얘 게인과
요 개인의 프라닥을 요 루프가 돌면서의 개인이라고 그래요. 루프 이득이라고 그래요. 이 루프 이득이 크면 클수록 요 컨트롤러비티가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레귤레이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프 게인이 굉장히 크면 요 LRM프의 인버팅 단자하고 난 인버팅 단자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버추얼 숏입니다. 여러분이 오페암프에서 배운 것처럼 버추얼 숏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같아요. 얘는 레퍼런스죠. 레퍼런스가 V out times R2 divide by R1 플러스 R2하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걔를 보면 루프인이 크면 아웃풋은 비자에서 온 레퍼런스의 이 저항 레이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 레이쇼는 저항 크기로 절대값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B로 설계를 해야 돼요. 레이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값을 얻어요. 여러분 이제 설계를 할 때 절대값으로 설계하느냐 아니면 레러티브 레이쇼로 설계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는 다 이렇게 레이쇼로 설계해야 됩니다. 이걸 설계하면 안 돼요. 왜? 저항은 여러분이 나중에 PDK라는 걸 얻어 이게 프로세스 디자인 킷이에요. 예를 들어서 TSMC에 40나노를 선택했다 그러면 40나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PDK 속에 다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저항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것들은 디퓨전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변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장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20%, 그다음에 조금 농도 좋은 거는 뭐 좀 낮게 이렇게 많이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거 가지고 설계하면 어떻게 돼? 출력이 매번 나올 때마다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 저항 R1과 R2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언더로 컨트롤 가능해요. 레이아웃을 잘하면, 그죠? 레이아웃을 유닛 트랜스터 가지고 레이셔로 설계를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변해더라도 1% 언더로 들어와요. 그죠? 예, BGR 설계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돼요? 항상 BGR의 애큐리시하고 이 저항을 레이아웃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루프 게인이 크면.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반도체는 그 절대값으로 설계하는 캐패시터 절대값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레이셔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LDO 타입이 있는데 LDO는 아까 컨트롤하는 드레인 소스를 컨트롤하는 게 N모스죠. N모스도 있고 P모스도 있어요. 자, N모스, P모스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빌리티 차이 나죠? 네, 모빌리티 차이 나요. 이게 N모스가 모빌리티가 이거면 모빌리티 P면 요거에 2에서 대략 3배 정도가 N모스예요. N모스가 돼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게 100mA를 뽑아가겠다. 노드가 100mA를 뽑아가겠다.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게요? 요놈이 N모스가 동일한 드로버 값이라고 그러면 드라이브 능력이라면 P모스보다 사이즈가 2분의 1로 줄으면 돼요. 면적이 작게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류 컨트롤빌티가 차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보면 드롭아웃을 봐요. 드롭아웃은 요 출력이 원하는 값 유지할 때에 레귤레이션 할 때에 V인 빼기 Vout이 미니멈값 드롭아웃이에요. 자, PMOS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PMOS는 드롭아웃이 VD 세츄레이션까지 유지하면 돼. 얘가 세츄레이션 동작한다 그러면 물론 전류를 많이 빼가면 리니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츄레이션이라면 VD 세츄면 드롭아웃이 한 요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mm도 될 수 있고 150mm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엠모스를 봐요. 엠모스를 보겠습니다. 엠모스를 보면 말이에요. 요게 아웃풋이잖아요. 소스가 아웃풋이에요. 그럼 게이트 전압은요? 요 게이트 전압은 VG는 아웃풋 플러스 VGS예요. 그죠? 이만 VGS만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NMOS가 아까 PMOS처럼 세츄레이션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전압은 요 전압보다 우리가 스레시홀드에서 그 채널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그 스레시홀드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채널이 형성되죠. 그러면 NMOS 저기 리니어 동작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게인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세츄레이션 동작을 하려면 요 NMOS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빼기 요거가 상당히 전압이 크지요. 즉 드롭아웃을 작게 못 만들어요. 자, 드롭아웃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게이트 전압을 들어 올려야죠. 전원을 이렇게 같이 하나 쓴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쓴다면 전원 하나 가지고 쓴다면 게이트 전압을 들어 올려야 돼. 이게 들어 올린다는 표현을 화살표로 한 거예요. 뭘로 들어 올릴까요? 스위치 캐패시터로 들어 올리면 돼요. 차지 펌프로. 차지 펌프로 이 게이트 전압을 들어 올려서 요 그 드레인과 드레인과 소스 간의 요 차이, 예, V인과 Vout 차이 들어보시죠. 그걸 작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죠, 이가 차지 펌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것도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컴펜세이션이 확 달라져요.